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동네 저녁 식사를 하러 한번 아주 번화한 곳에 나가봤는데, 제가 지금 화면 나오는 곳이죠. 거의 진짜 저녁 7시 시간대였는데도 가게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저기 타코점도 한 번씩 멕시코 음식 생각날 때 가서 먹는 데인데, 저기도 벌써 문을 닫아가 세준다고 나와 있고요. 또 저 옆에 동네도 가보면은 막창집도 지금 일요일인데 저녁인데 문이 닫혀 있고, 또 뭐 곳곳에 저런 새 놓는다는 저런 곳도 있고, 또 겨우 이제 찾아 들어가는 식당인데 이게 지금 반쪽만 제가 찍은 건데 오른쪽도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저 들어갔을 때 우리 팀만 한 팀이 있어서 야, 이 전기 비용이 나올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그럴 정도였는데요. 근데 어제 우리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불평하지 말고 산에 가지 말고 또 악성 댓글 달지 말고 또 뭐 헬조선이라고 욕하지 말고 동남아나 인도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산에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뭐가 참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이래 산에 가서 바람이라도 쐰다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게, 영양제는 벌써 나왔겠죠. 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참 보기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뭔가 실상은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책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책 문제의 이 실상은 분명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책 대안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죠. 근데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면 되겠다. 손님이 없는데 카드 수수료율 인하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게 문 닫았는데. 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면 된다. 세무조사 유예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또 일자리 안정기금, 안정자금 예산을 집행하면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지 정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최근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대한 정책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물론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은 이 문제 풀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똑같이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주성, 요새 소주성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하던데요. 그 소주성 정책의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죠. 최저임금, 적어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악질적인 자본가 계급의 노동력 착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걸 너무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올리는 거죠. 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년입니다. 이제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 박수 막 쳤죠. 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으면 뭐
내 소득이 막 늘어나겠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걸 10,000원이 되면 좋은 거야 알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뭐 콩나물 빨리 자라라고 훅훅 잡아 올리면 그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재 올라간 그런 최저임금으로 한 달 기본적인 경비만 따지면은 175만원쯤 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붙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사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한 사람, 종업원 한 사람에 한 240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그 돈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하나 판다고 봅시다. 6,000원짜리 된장찌개 한 그릇 파는데 예를 들어 10그릇을 팔면은 6만원이죠. 240만원을 그저 남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액수 자체로만 하면은 400그릇 팔아야 됩니다. 400그릇을 팔아야 그 돈 자체가 240만원이 나오죠. 물론 거기에 고춧가루값, 쌀값, 뭐 이런 양념값이니 뭐 이런 거 다 아직 안 뺐죠. 세금도 내야 되겠죠. 임대료도 내야 되죠. 이런 거 다 하면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한 명을 채용하려면 도대체 밥을 몇 그릇 팔아야 됩니까? 식당 하는 게 술장사보다 훨씬 어렵죠. 된장찌개는 만들어 팔면은 이게 뭐 단이 짜니 뭐 쓰니 뭐 불결하니 많이 하지만 술은 맥주 한 병 따면은 4,000원 주면은 술은 뭐 달다 쓰다 이야기 없죠. 청소하기도 좋고. 식당업이 그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한 명 고용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밥 팔아가지고 그 고용한 사람 최저임금 맞춰 돈 주는 그거 겨우 될까 말까 하면 하겠습니까? 그 요즘 이 자영업자들이 거의 보면은 자기 인건비 버는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식당에 아침 저녁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따듬고 뭐 뒷정리까지 그 일이 보통이 아니죠. 사람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걸 채용했을 때 드는 경비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 주인이 그걸 끝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기계입니까? 만약에 몸이라도 어디 아프고 하면은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없이 사는 중산층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자꾸 이렇게 가도록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최저임금제가 또 제가 그날 그 식당 갔을 때 베트남 저 학생인 것 같아요. 여학생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코리안 드림이 지금 막 일어나죠. 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은 175만원 주니까 동남아에 지금 평균 임금이 월 한 20만원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에서 와서 한 달 일하면 버는 월급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브로커들인데 돈을 주고라도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1년 차나 여기서 이제 한국말도 하고 문화도 좀 이해되는 3년 차나 똑같이 175만원 줍니다. 그날 또 제가 그 식당에 식사를 하고 그 부분에 그 이쑤시개 좀 주세요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빠글빠글 웃기만 하고. 그런데도 175만원 받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175만원 받아서 그 돈 한국에 씁니까? 전부 본국에 다 보내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없는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 했는데 중산층만 절대 빈곤층으로 자꾸 밀어내고 엉뚱한 돈은 동남아로 다 빠지고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안 하면은 안 지키면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업을 하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죠. 이제 일 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결과적으로 누구인데 유리하냐? 대기업 노조가 유리하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도 뭐 여유를 달라, 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돈도 다 주면서 자꾸 부려먹는 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 어기면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립니다. 이제 사장이 자기 직원들 일을 마음대로 못 시켜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그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왜냐? 68시간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하니까 16시간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하는 대신 바다에 가 낚시나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요거는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이 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애들한테 나가는 돈 뭐 다 나갈 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양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16시간 돈 더 가져와 하니까 결국 그 버스에서 파업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돈 누가 됐는지 압니까? 결국 시에서 됐습니다. 시민들 내는 세금에서 그 16시간까지는 적게 일하는 데서 오는 손실분을 보전해 준 거죠. 손해 본 거 별로 없죠. 그 대신 나는 24시간 중에 지금 돈이 아쉽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일거리만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일을 못 줍니다. 52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2년 이하 징역 갈 수 있는데요. 이러니까 도대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이 저렇게 불 꺼진 식당들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결국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통상 분류하면 좌파 정부라고 그러죠. 좌파 정부 정책의 필적인 결과입니다. 좌파라는 게 뭡니까? 우파, 좌파 구분하는 기준이 정부와 시장이 있을 때 정부의 힘을, 기능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좌파고, 시장의 기능, 시장의 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우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의 가장 극단적인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국가죠.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도 정하고 가격도 정하고 니는 어디 가서 살아라, 니는 직업을 뭘 해라, 모든 걸 다 정부에서 다 하는, 그게 전형적인 극단적인 좌파 정부죠. 우리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좌파든 우파든 저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좌파는 시장에 앞서가는 거죠. 월 시급 10,000원씩 줘! 안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이야. 이렇게 강제로 시장을 윽박질러서 끌고 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파는 시장이 뒤따라가는 거죠. 야, 암만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뒤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밀고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자 간에 나는 시간당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일을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사적 자체의 원칙이에요. 시장에서 서로가 됐다, 딜 하면은 그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슬슬 밀고 가는 게 우파 시장, 우파 정부라고 하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여가를 몇 시간을 할지, 일을 몇 시간을 할지,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돈이 궁하면은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고, 돈이 뭐 별 필요 없으면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 이런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일과 여가를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52시간 이상은 하면 안 돼! 이 민간 시장에 대한 정부가 아주 직접적인 규제잖아요.
이건 좌파죠. 그 말 안 들으면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 이 정부의 힘이 시장을 그냥 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나라의 처벌이 두려우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기에는 누구든지 좌파든 우파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보면은 통상 우리가 강남 좌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아주 낭만적인 인텔리겐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저 나는 먹고 살기 뭐 문제 없으니까 책만 읽어서 가난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온갖 수모도 겪고 애로사항도 겪으면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보고 월급도 주고, 월급도 밀렸을 때 종업원들이 어떻게 강하게 푸시하는지 이런 것도 겪어보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면은 적어도 시장에 이렇게 우악을 주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걸 확실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에 대한 인식은 청와대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듣고 이게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하면 수정을 하세요. 결국은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자는 그런 목표 아닙니까? 뭐 자존심 세울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데 뭐 그런 자존심 좀 꺾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현철 보좌관 이야기를 이래 듣고는 영화 그 친구 그것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죠. 네가 가라 동남아. 마치겠습니다.